이번 시간에는 넥슨 메이플 스토리 엔젤릭 버스터 손가락 논란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25일 주 넥슨 코리아의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를 홍보하는 애니메이션의 몇몇 장면에서 한국 남성들의 성기 길이를 조롱하는 표식이 등장한다는 논란이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 일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설명이 하나 필요한데요. 2015년 당시 메갈리아라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메갈리아 이용자들은 남성들의 여성 혐오를 미러링한다는 명분으로 한국 남성들의 성기 길이를 조롱하는 표식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사용을 했습니다. 예컨대 핑보, 갈보, 허벌, 불고기, 핑두, 흑두, 빅파이, 의젓 등 한국 여성들의 성기와 가슴 부위를 조롱하는 의미의 단어들이 남초 커뮤니티에서 남발되자 메갈리아의 이용자들은 이런 집게손가락 표식을 통해 한국 남성들의 성기 길이는 6.9cm밖에 되지 않는다고 받아치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메갈리아는 여러 복잡한 이유로 인해 폐쇄가 됩니다. 근데 엉뚱한 일은 시간이 흘러서 발생했습니다. 2021년 이후 한국 남성들 사이에서 여성 창작자들이 창작물 속에 메갈리아 표식을 몰래 집어넣고 희열을 느낀다는 내용의 황당한 음모론이 제기된 겁니다. 그 음모론 중 하나가 바로 이번에 다룰 메이플 스토리 남혐 논란입니다. 2023년 11월 23일 주 넥슨 코리아의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를 홍보하는 애니메이션이 처음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애니메이션은 여러 하청업체들이 넥슨으로부터 외주를 받고 제작한 작품이었습니다. 그 하청업체 중 하나가 바로 스튜디오 뿔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데서는 그곳에서 원화가로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니메이션이 공개가 되자 데서는 자신이 그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글을 본인의 그 개인 SNS 계정에다가 게시를 하였고 뿌리도 그 게시글을 공유, 그러니까 리트윗 했습니다. 사건은 이때부터 촉발됐습니다. 반페미니즘 성향의 남성 네티즌들이 데서의 개인 SNS 활동으로부터 데서가 페미니스트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평소 데서가 SNS를 통해 자신이 페미니스트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등장하는 사진들은 데서가 자신의 SNS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공유 또는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들을 공개된 것들에 한하여 전부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데서의 정치적 성향을 알게 된 남성들은 분명 데서가 한국 남성들을 혐오하는 여성일 것이라 지레짐작했습니다. 데서는 자신의 SNS에 딱히 문제가 될 만한 게시글을 올리진 않았지만 그는 이미 남성들로부터 낙인 찍힌 상태였습니다. 남성들은 데서가 혹시라도 자신이 작업한 애니메이션에 몰래 메갈리아 표식을 집어넣진 않았는지 의심했고 결국 그들은 집게 모양 손가락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제물은 데서가 자신의 SNS로 직접 홍보했던 바로 그 애니메이션입니다. 결국 2023년 11월 25일 남성들은 이 애니메이션의 여러 장면에서 메갈리아 표식이 발견되었다며 사이버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들은 홍보 애니메이션 초반에 등장하는 바로 이 장면을 메갈리아 표식 등장의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는데요. 해당 장면 속 찰나에 등장하는 손가락 모양이 메갈리아 표식 삽입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장면은 언론에 의해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남성들은 해당 애니메이션의 다른 장면에서도 집게 손가락이 발견되었다며 데서와 뿌리에 거듭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은 과거 데서가 올린 SNS 게시글을 근거로 데서가 남들 몰래 창작물에다 메갈리아 표식을 집어넣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남성들 눈에 데서는 고의범이었습니다. 그 여파로 2023년 11월 26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KB 부동산 신탁에 재직 중인 한 네티즌이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여자들이 더 손해를 본다며 우리 부서에서는 여대 출신이 지원하면 이력서 단계에서부터 탈락시킨다고 주장하는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2023년 11월 26일 오후 4시 12분 뿌리 측은 결국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과문 전문인데요. 뿌리는 해당 음모론에 대해 동작과 동작 사이에서 이어지는 것일 뿐 의도하고 넣은 동작이 절대 아니라며 데서는 키프레임을 작업하는 원화가이기 때문에 뿌리의 모든 작업에 참여하여 동작 하나하나를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뿌리의 사과문을 읽어본 남성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이미 남성들의 머릿속에 데서는 창작물에다 몰래 메갈리아 표식을 집어넣고 납품한 사람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사과문을 써봤자 답정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만 되풀이 될 뿐이었습니다. 남초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페미니스트 사냥 앞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오랜만의 좌우 대통합이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남초 커뮤니티든 진보 성향의 남초 커뮤니티든 똑같이 데서와 뿌리를 비난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네, 같은 날 오후 7시 넥슨의 김창섭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맹목적으로 타인을 혐오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몰래 드러내는데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뿌리와 관련된 조사 결과에 따라 메이플뿐만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넥슨도 데서를 남성 혐오자로 몰아가는데 가세한 것이죠. 남성 네티즌들은 곧 넥슨이 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환호했습니다. 그 사이 데서와 뿌리를 향한 남성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5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신남성연대는 같은 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페미 직원 해고 및 확실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시 사무실 앞에서 한 달 내내 텐트 치고 농성은 물론 단식 투쟁, 삭발까지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디스인사이드 이용자 중 일부는 뿌리 사무실에까지 찾아와 데서를 찾았고 다른 직원들의 얼굴까지 무단 촬영했습니다.
2023년 11월 27일 오후 8시 21분 대중의 압력을 못 이긴 뿌리는 2차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과문 전문인데요. 2차 사과문에서 알 수 있듯 뿌리는 음모론과 선을 그었던 때와 달리 좀 더 고개를 숙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뿌리의 대표가 서두에 실명으로 밝히며 사과문의 논조를 달리한 것입니다. 남성 네티즌들은 2차 사과문 역시 부족한 면이 많지만 데서와 뿌리의 자백을 이끌어내고 데서가 퇴사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만족감을 내비쳤습니다. 남성들은 뿌리의 2차 사과문이 또 하나의 보증수표라도 된 것처럼 데서와 뿌리를 다시 남성 혐오 세력으로 몰아갔습니다. 걔네들이 자백했잖아. 이미 상황 끝났네. 이런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30일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초반에 논란이 되었던 바로 이 장면의 콘티는 데서가 담당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해당 장면의 최초 콘티는 뿌리가 아닌 타 업체의 40대 남성이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뿌리에서 그 콘티를 검수하고 총괄 감독한 사람 역시 5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초에 데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데서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한 30명의 애니메이터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남성들은 경향신문의 일방적인 보도일 뿐이라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12월 1일 한겨레와 한국일보의 취재가 뒤따랐는데 역시나 담당 애니메이터는 데서가 아니라 40대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대 남성이라고 해서 남성 혐오사가 아니라는 보장도 없고 무엇보다 데서가 그린 작품 중 논란이 일었던 장면들은 따로 있었다고 반론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남성들은 데서가 이 원화를 작업했고 이 원화에도 찰나에 집게손가락이 등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원화들 역시 데서가 단독으로 작업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물론 설령 이 원화를 데서가 그렸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원화의 원본, 그러니까 움직이는 버전인데요. 이 움직이는 버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원본을 보면 왜 찰나의 집게손가락 모양이 드러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가볍게 주먹을 쥐고 있던 여자 캐릭터가 이제 따발총을 날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집게손가락 모양이 나타난 것이죠. 누구나 주먹을 쥔 상태에서 따발총 포즈를 취하게 되면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이상 반드시 집게손가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다른 장면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움직이는 원본을 보면 전후 맥락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움직이는 버전인데요. 사실 이 장면은 가수 나연의 대표곡인 팝의 안무를 오마주한 것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해당 애니메이션에서는 다양한 K-팝 안무가 오마주 된다고 공식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논란 이전에는 나무위키도 이렇게 해당 애니메이션이
나연의 팝 등 다양한 K-팝 안무를 오마주했다고 기록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뭐 그 사이에 남성 네티즌들은 더 많은 집게손가락을 찾아 나섰습니다. 뿌리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면 무조건 다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남성들은 다수 장면들에서 집게손가락이 부자연스럽게 등장함을 이유로 들며 남성 혐오 세력이 창작물에다가 메갈리아 표식을 집어넣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된 장면들 중 대부분은 메갈리아 표식과는 거리가 멀죠. 자연스럽게 또는 어색하게 손가락을 구부리고 있는 장면들조차 남성들은 메갈리아 표식이 들어갔다고 무작정 몰아간 겁니다. 네, 이렇게 많이 찾았네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정도의 손가락 모양은 원피스, 나루토, 명탐정 코난, 귀멸의 칼날 등 유명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도 빈번히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네, 같이 보시죠. 네, 이건 원피스고요. 같은 장면인데 이런 집게손가락이 다수 등장합니다. 네, 이렇게 집게손가락이 계속 등장하죠. 네, 다 똑같은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다 똑같은 원피스입니다. 네, 이거는 뭐 다른 애니메이션이고요. 네, 다 똑같이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네, 이건 나루토로 보이고요. 네, 네, 나루토 손가락이 이상하죠. 네, 다시 원피스입니다. 네, 이것도 집게손가락이죠. 네, 이건 아따마마이네요. 네, 이건 명탐정 코난입니다. 네, 이것도 명탐정 코난이고요. 네, 이것들도 다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손가락이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죠? 네,
네, 이제부터는 애니메이션은 아니고 일본에서 그린 일러스트입니다. 네. 네,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가 보시면 네. 네, 여기도 집게손가락이 있죠? 네. 네. 그런데 이, 이 논란에 대해서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음, 이 해당 애니메이션의 집게손가락에 대해, 그러니까 뿌리가 그린 애니메이션의 집게손가락에 대해 이건 남성 혐오 이념과 사상이 주입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손가락 모양이라며 대서를 고의범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집게 손가락이 빈번히 등장하는 유명 일본 애니메이션들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메갈 청정국, 남혐 청정국인 일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에 왜 그런 어색한 손동작이 등장합니까?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릭터가 주먹을 살짝 폈다가 다시 쥐는 과정에서 연결 동작으로 구부러진 손가락이 등장했을 뿐 애초에 집게손가락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세 손가락에 음영이 져서 그렇지 장면 속 캐릭터는 손가락을 전부 펴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의 연결 동작을 한번 보시죠. 네, 처음에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다가 그리고 손가락을 살짝 폈다가 다시 쥐는 과정에서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필살기를 날리는 겁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이 장면은 일본의 격투 게임인 The King of Fighters를 뿌리가 개작, 그러니까 리메이크 한 것인데 과거 일본의 본사가 출시한 원작들과 비교해봐도 명백히 알 수 있는 지점입니다. 원작의 연결 동작을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원본의 연결 동작인데요. 똑같은 필살기입니다. 네, 이렇게 주먹을 쥐인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손가락을 폈다가 주먹을 다시 쥐면서 필살기를 날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데서가 개인 SNS를 통해 은근슬쩍 스리슬쩍 집게손가락을 집어넣겠다고 예고했다는 것 역시 남성들의 자의적 해석일 뿐입니다. 데서가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당시에는 막 20대 대선이 끝난 뒤였습니다. 당시 반페미니즘 성향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윤석열을 지지하던 젊은 남성들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페미들은 밥줄도 끊기고 끝물이라는 낭설을 퍼뜨리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데서가 몸 사리고 다녀도 페미 그만둔 적 없다. 은근슬쩍 스리슬쩍 페미 계속 해줄게 라는 글을 게시했을 뿐이고요. 메갈리아 표식을 남들 몰래 은근슬쩍 집어넣겠다는 예고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나자 뿌리 관계자들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뒤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뿌리 측을 인터뷰한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논란의 중심이었던 메이플 스토리 엔젤릭 버스터 홍보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뿌리 측의 모든 작품들이 남성 감독들의 연출과 감독으로 탄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에이미상을 수상한 김상진 감독과
해외 팬덤이 두터운 최인승 감독이었습니다. 두 남성은 감독 의도에 반해 애니메이터가 임의로 특정 장면을 삽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억울함을 드러내며 논란이 된 장면들의 제작 과정을 기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데서도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논란이 된 애니메이션의 다른 부분, 아주 일부 장면만을 그렸다며 현재 인터넷상에서 주로 떠도는 그림은 수십 년 경력의 다른 감독이 그린 것이다. 논란이 되는 다른 장면들도 내가 아닌 다른 분들이 그렸다. 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온갖 공격이 이루어지고 넥슨은 이를 수용한 것이다. 현재 논란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린 그림이 어떤 구간에 있는지도 모를 것이라 말하며 억울함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던 데서는 사실 퇴사하지 않았다고 뿌리 측이 밝혔습니다. 일부 남성들이 뿌리 사무실에까지 찾아올 정도로 뿌리를 위협하자 데서를 포함한 뿌리 직원들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데서가 퇴사했다는 내용의 2차 사과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뿌리 측의 설명입니다. 뿌리 총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원청사, 그러니까 넥슨까지 뿌리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소위 여론재판에 동참하자 뿌리가 대중들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도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2023년 11월 26일 오후 3시 39분 녹취에 따르면 넥슨 관계자는 뿌리 대표와의 통화를 통해 뿌리 측이 엄격하고 낮은 자세로 최대한 빨리 사과해 주시는 것이 배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부조리에 굴복해야 했던 뿌리는 결국 약 30분 뒤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상술했다시피 첫 사과문에서 뿌리는 고의적으로 메갈리아 표식을 삽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 김창섭 넥슨 메이플 스토리 총괄 디렉터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맹목적으로 타인을 혐오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몰래 드러내는데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의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뿌리와 관련된 조사 결과에 따라 메이플뿐만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넥슨은 2023년 11월 27일 오후 2시 36분 뿌리 측에 법무팀을 보낼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뿌리와 데서를 상대로 한 남성 네티즌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고요. 결국 뿌리는 같은 날 오후 8시 21분 혐의를 인정하고 데서가 퇴사했다는 내용의 2차 사과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뿌리 대표는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회사로 찾아오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됐다면서 칼부림 같은 끔찍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안전을 위해서 데서와 합의를 한 뒤 2차 사과문을 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뿌리 대표가 그런 걱정을 하게 만들었던 배경에는 당시 연쇄적으로 발생하던 묻지마 칼부림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뿌리 측은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차례 해명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남성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진실일지언정 한 번 굳어진 집단 망상을 깨트리긴 어려웠죠. 결국 이 논란은 한 여성 원화가에 대한 완벽한 마녀 사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당시 음모론에 가세하던 여러 정치인과 유튜버들 역시 기존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데서와 뿌리의 명예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고요. 네, 이상헌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일을 하러 왔으면 일을 해야죠. 왜 업장에서 사회운동을 합니까? 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의 말이고요. 이 문제의 악질적인 점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만의 혐오 표현을 숨겨놓는데 희열을 느낍니다. 네, 이상헌 전 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이준석, 뭐 유호정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주식백과에 출연해서 마녀사냥에 동참했고요. 뭐 주식백과는 유명하죠. 네. 뭐 그 외에도 뭐 오킹이라는 유명 유튜버도 마녀사냥에 가담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다른 남성 스트리머들도 다 이렇게 뿌리 자태에 말을 얹으며 마녀사냥에 동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넥슨 메이플 스토리 엔젤릭 버스터 남혐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남혐이 아니었죠. 네, 철저한 한 여성 원화가에 대한 철저한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